안녕하세요. XRP 팩토리입니다. 오늘의 리플을 읽어주는 내용은 리플의 그런 비즈니스 골, 그리고 전략, 그리고 그 로드맵에 관련된 건데요. 오늘 한 가지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엔티티 데이터에서 만든 자료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어덥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관련된 자료고,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작성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9월인데 이때 기준으로 리플사의 전략과 목표가 어땠는지, 비즈니스 진행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좀 작성 시기에 맞춰서 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아실 거는 실제로 큰 전략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 약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됐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이라던가 약간 중간 단위의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앞에 부분은 이 내용은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이는 시트는 그 데이비드 슈왈츠도 항상 얘기하는 인터넷 오브 밸류, 그러니까 인터넷의 발전 역사가 이랬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이 그래 왔듯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사가 만드는 그림에서는 인터넷에서 정보가 그렇게 쉽게 이동하고 전파되는 것처럼 돈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이시는 이 부분은 약간 중요해요.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리플이 여기에 있죠. 위에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송금, 페이먼트 그쪽의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캐피탈 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파이낸스, 여기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코로다, 알쓰리 거, 그리고 리플도 참여한 하이퍼레저, 이 두 개가 보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로컬 단의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트레이드, 그러니까 머니 트레이드든지 여러 가지 있죠. 금융에는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가, 그런 것들에 리스크를 줄이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여기 왼쪽에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달라요, 자체가. 그래서 R3가 만약에 리플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송금 분야, 그리고 XRP를 이용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런 브릿지 통화 분야에 우리도 뛰어들겠다, 이 R3가. 그러면 경쟁자지만 지금으로선 사실 분야가 겹치진 않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또 다음으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ILP 관련된 거예요. ILP 보면 왼쪽이 이것도 좀 펜으로 포인트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이 보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레이어들을 표현한 건데, 계층적으로 그것과 비교해서 ILP는 어떤가, 이거를 비교해주고 있죠. 이거 약간 IT적인 기술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해갖고 그 계층 구조로 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한 IT적인 기술을 알면 좋지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라 그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아래 보시면 보이시죠? 예, 코다도 있고 마스터카드, 비자, 비트코인, 리플, 하이퍼레저, 이건 뭔가요? 처음 보는 건데, 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죠. 이더리움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ILP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레저이던 간에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한 XRP 레저이던 간에 그 어떤 원장도 ILP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엮어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거는 하이퍼레저에 관한 거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나오고 있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오네요. 저런 기반 기술들이 과연 실제 우리 생활에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리고 리플사가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페이먼트랑 세르먼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혹시나 페이먼트, 세르먼트 구분에 대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좀 참고적으로 짧게 얘기를 드린 건데, 페이먼트는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카드로 뭔가를 결제를 하잖아요. 그 결제하는 순간에 우리는 돈을 쓴 거예요. 쓴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나요? 아니죠. 그것과 같아요. 이거는 약간 결제, 우리가 카드 결제하는 거랑 약간 다르지만 청구서처럼 보시면 돼요. 청구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의지를 보인 거죠. 의도를. 그러니까 뭘 사겠다라고 구매 의지를 보이고 확인은 했지만 실제로 돈은 가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페이먼트는, 세틀먼트가 실제 돈이 간 거예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그 우리 매달 결제일이 결정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5일이면 15일, 뭐 20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이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 달치를 정산해서요. 뭐 밀린 체납금이 있다가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자도 포함해서 나가겠죠. 이거를 세틀먼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이 가는 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리플사가 XRP로 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이 분야. 그리고 엑스커런트 열심히 까는 게 요 시스템이에요. 페이먼트 시스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들이 요거조차도 느려요. 페이먼트 자체도. 그러니까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거의 뭐 해외로 갈 경우 2, 3일도 걸리고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요즘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타임으로 되지 않고 이 정도 걸린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틀먼트를 하려면 요게 먼저 리얼타임으로 돼야 요것도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겠죠. 세틀먼트도. 이거 먼저는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 지불하는 게 먼저 이제 액션이 일어나야 거기에 대한 세틀먼트, 돈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이거를 주구장창 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유도 있는 거예요.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아닌데 어떻게 세틀먼트가 리얼타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리플은.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1번이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로컬 페이먼트가 이런 이름으로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돼 있고요. 이거 세틀먼트 시스템이에요. 이거 RTGS는 세틀먼트, 그러니까 리얼타임 세틀먼트 시스템 얘기한 건데 이런 이름으로 돼 있네요.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있어요. 얘네 자체적으로 세틀먼트 시스템은 있으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막 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타국으로 간다면, 이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리얼타임으로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왜냐면 페이먼트도 다르고 세틀먼트도 다른 시스템이니까. 얘네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기 CB라고 돼 있죠? 이거 뭐 현지은행, 환거래은행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을 통해서 프리펀딩을 하는 거예요. 돈을 미리 걸어놓고 페이먼트가 이제 가서 확인이 되면 그 뒤에 이걸로 정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여기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로컬 페이먼트라고 해갖고 서로 다른 걸 쓰고 있죠. 페이먼트가 호환이 안 돼요.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표준 메시지 시스템, 페이먼트를 표준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중간에 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리플이 뭘 하고 있냐면은, 보이시죠?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차이점이 뭘까요? 보이시죠? ILP. 요놈들. ILP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 리플 비판하신 분들이 한 얘기가 맞아요. 뭐 엑스커런트나 IP는 XRP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IP가 왜 존재하냐면은 얘는 페이먼트가 다른 파편화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페이먼트를 다 엮어낼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 얘 기반으로 만든 게 엑스커런트고, 그 엑스커런트는 사실 IP랑 똑같지만 얘는 특정 부류에게 타겟팅되어 있는 솔루션이에요. 누구냐면 은행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리안을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타겟팅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리플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은행은 그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거래들이. 그러니까 걔네들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쓸 수 있는 ILP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리플사가. 엑스커런트란 제품으로. 자, 그래서 여기 ILP 써있지만 사실 이건 엑스커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스커런트로 참여하는 은행들은 ILP를 통해서 통합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은행이 왜 그 본인들이 그런 거래들을 좀 비밀로,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시중에 나 있는 ILP 쓰면은 그거는 다 공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보이시죠? 이거 리플사 마크.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참여하는 은행도 있을 거고 아닌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영국 국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이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냥 약자로 쓸게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최근에 4월에도 기사가 떴지만은 뭐 리플에 뭔가를 테스트하고 있다, POC를 하고 있다, 프로브 오브 컨셉,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증명해라, 보이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잉글랜드 여기랑 그 싱가포르에 있는 MOA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하고 뱅크 오브 캐나다, 이 세 군데는 R3 거를 쓰고 있어요. 코르다를 블록체인 기술로, 그러니까 분산 원장으로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스퍼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고, 아마 싱가포르 여기 은행이 어빈이란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일부가 PDF로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맞습니다. R3. 그러면은 굉장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리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렇다면 영국은행은 리플이랑 POC를 했다는데 도대체 뭘 한 거고, 빵영이 2월인가 그 야후 금융 커밋? 거기에서 얘기할 때도 딱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우리 고객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R3 거 분산원장을 쓰는데 도대체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질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뭐죠?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이죠?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진실이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로컬 분산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 세 군데가 R3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셋이서는 거래를 할 때 같은 원장을 공유한다면 그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만 원장을 공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너프하게 생각할게요. 리플 쪽에 불리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장을 서로 공유한다고 하면은 얘네 셋이서는 그냥 그 원장 안에서만 거래하면 돼요. 트랜잭션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바로바로 거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다 지워야 돼.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좋다. 싱가포르가 영국은행, 캐나다은행, R3 거 써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좋은데 그러면 얘가 미국에 보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원장이 달라요.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어요. 호환이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ILP 또는 엑스커런트에 참여하고 있으면 엑스커런트, ILP 기반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원장끼리도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작업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참여되고 나서의 그림이 중요한데, 이걸로 다 엮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모든
만약에 다 엮었다는 가정에 얘기할게요. 또는 거의 다 엮어냈다. 전 세계에 있는 페이먼트들을. 그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 페이먼트가 기존의 스위프트나 이런 레가시 시스템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리플이 하고 싶은 게 그림이 나옵니다. 요거죠. 중간에 하나 뭐가 꼈죠? 네. 바로 XRP 레저. 여기에 XRP를 세틀먼트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영국 얘기했죠? 뭐 있어요. 이게 뭐 페이먼트 관련된 거고, 이거 말고 이름이 요건가요? 제가 프로젝트 PDF를 보긴 했는데 이름까지 다 기억하진 않아서 확실치 않은데, 얘네가 아무리 R3 걸 써도 다른 원장을 쓰는 애들이랑 페이먼트 세틀먼트 하려면 결국에는 뭔가 호환해줄 뭔가를 거쳐야 돼요. 그게 ILP죠. 이거 없이는 답이 없어요. 아니면 스위프트 쓰던가. 그 느려 터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되고 자연히 그 사이에 세틀먼트는 XRP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ILP 같은 경우는 작동 메커니즘이 중간에 커넥터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커넥터라는 게 존재해서 얘네들이 전달을 해요. 모니를 계속 다음 커넥터한테 전달하고 또 다음 커넥터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도 그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로 경로를 탐색해서 제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경로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제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비용이 제일 덜 드는, 누군가 돈을 이제 페이먼트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경로를 결정할 때는 가장 저렴해야 되거든요. 강제가 아니에요. XRP가 강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디지털 자산이나 또는 커런시는. 그런데 이거 만드는 쪽은 리플사란 말이죠. 거의 설계를 한 쪽은. 그러니까 되게 의아하죠. 강제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리플사 자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렴하고 제일 효율적이다. XRP가. 우린 자신 있다. 요게 쓸 거다.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되게 어떤 똥배짱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전략상에 그런 전 세계에 있는 페이먼트를 엮으려면은 이렇게 약간 개방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안에 메커니즘 상으로는 그 자산을 XRP를 고정으로 쓰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개방해놨단 말이죠. 그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참여자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어요. 이런 개방적인 것을 표준으로 만들었을 때. 마치 인터넷에서 TCP/IP가 지금 고정적인 프로토콜이 돼버렸죠. UDP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표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신감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하죠.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세틀먼트로 쓰이는 거. 근데 되게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 그 위에 요거 보이시나요?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보고 있었어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빵형이 올해 저희 상반기 때 올해 초에 와서 그 얘기를 했었죠. XRP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하시나요? 딱 이렇게 질문하니까 빵형이 하는 얘기가, 아, 자기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그냥 2, 3년 기다려달라 이 얘기를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드맵 자체가 이때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올해 연말까지 해서 XRP가 상용화되고 그게 좀 빨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한 1, 2년, 최소 1, 2년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일정을 보면. 부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리플사의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빨리빨리 성공 보고 올해 안에 그냥 쇼부가 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서, 이미 누가 봐도 조만간 세계 점령 하겠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행복하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바람이겠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부디 올해 안에 뭔가 나오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은행 것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왜 작동 안 할까요? 됐네요. 자,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우버 보이네요. 리플사가 좋아하는 예제를 드는 우버. 뭔가 썸씽은 나는 것 같은데 오피셜은 안 뜨는 아마존. 그리고 최근에 SAP 관련돼서도 얘기 많이 나오죠. 애플페이. 여기 있네, 애플페이. 그리고 R3 코로다도 여기 있죠. 이거 SBI가 쓴다고 했었잖아요, 자본에. 근데 이거 그냥 플랫폼이에요, 로컬에서 쓰는. 하이퍼 레저 여기 보이시죠? 결국에 이더리움도 있네요. 여기 이더리움. 결국에는 얘네도 IP로 다 엮어버리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아시죠? 은행을 통해서는 해외 송금이 힘들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하게 돼 있던지, 아니면 그 송금을 받으려는 사람, 뭐 기업체, 대상이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기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쪽에 있는 은행 또는 그쪽에 있는 뭔가 기업, 이런 송금 프리펀딩이나 이런 걸 대신해주는 카운터파티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결국엔 뭐 그쪽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큰 그림을 보면.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제 리프사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다 이렇게 들어오고 세틀먼트는 우리가 해줄게, 이 얘기예요. 제일 빠르고요, 라피드죠. 그리고 로우 코스트, 저비용, 만세, 이걸로 해서 해결을 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송금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요. 그거는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 전제 자체는 계산 방식이 다를 뿐이지.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올렸지만, 데이비드 슈왈츠는 최소 120불 이상 보고 있습니다. 최소예요. 이거는 최소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뭔가 더 규모가 커진다든지, 또는 이제 이 과정 중에 수요, 디맨드가 오른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의 몇 배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CTO가 되면서 그런 자신의 뭐 포부라던가 그런 상황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자기 팀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뭘 분석하고 어떤 사람들, 전문가들이 다 있다. 이거 없겠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서 분명히 분석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이게 계산 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나름 적어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리플사 내부에서 뭔가 그런 것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장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즈니스를 해서 그걸 성공시켜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목표와 계획을 세웠을 때, 뭐 우리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언제 여행 가자, 그럼 대충 이렇게 하자, 일정은 이렇게, 이 수준 이상일 거란 말이죠. 되게 디테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서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 코멘트하고 자세한 거를 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전문가들이 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계산식이. 우리는 모르죠. 계산 방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핵심 부분들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마지막이거든요. 잠깐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놓친 건 없는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혹여라도 기사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알리페이가 무슨 블록체인 기술 만들었다, 마스터카드도 블록체인 뭐 특허를 냈다 해서 바로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플한테 악재는 뭐냐면은, 해외 송금 분야에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 브릿지 통화로 우리가 만든 토큰을 쓰겠다 라고 얘기하면은 경쟁사가 생긴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악재일 수도 있죠. 왜냐면 경쟁사가 생겼다는 사실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로컬에서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으로 쓰는 거면은 해외 송금 분야에선 결국에 다 ILP로 엮이게 돼 있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상으로 이제 리프사의 전략, 로드맵, 그런 모델들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